테슬라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회사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던 쇼트셀러들을 비꼬기 위해 지난 7월 한정판 테슬라 반바지를 선보였으나 당시 구매자들 가운데 일부가 아직까지도 이 제품을 받지 못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한 고객은 FT의 테슬라는 5개월 넘도록 반바지 한 벌도 배달할 수 없다며 테슬라는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지난 7월 테슬라 쇼핑몰에 출시된 이 반바지는 빨간색 제품으로 가격은 $69.420이다. 테슬라 쇼트쇼츠라는 이름이 붙었다. 쇼트쇼츠는 짧은 반바지라는 뜻이지만 머스크 CEO가 테슬라를 좋지 못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공매도 세력을 비꼴 때 주로 써온 말이다. FT는 반바지 가격 뒷자리인 420은 머스크 CEO가 테슬라 주식을 $420에 사들여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을 당시 언급한 숫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420은 대마초를 뜻하는 은어이기도 하다. 머스크 CEO는 한때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대마초를 피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 테슬라 반바지는 뒤쪽에 금색 글씨로 S3XY가 새겨져 있다. S3XY는 테슬라 전기차 제품들 이름이다. 테슬라는 2012년 모델 S를 시작으로 잇따라 모델 X, 모델 3, 모델 Y를 내놨다. 머스크 CEO가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이름을 달았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 들어서만 616% 올랐다. 가장 최근 거래일인 지난 4일에도 테슬라 주가는 0.95% 상승한 $599.04에 마감했다. 니오 소식입니다. 11월 미국 뉴욕 증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3총사인 니오와 샤오펑 리오토였다. 미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50%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동안 이들 세 업체의 주가가 같은 기간 각각 53.69%, 231.63%, 101.88% 폭등했기 때문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계의 주가 고공행진은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일각에서는 거품 논란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란 관측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UBS는 한 리포트에서 향후 5년간 전기차 공급망 전체에 걸쳐 중국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를 품고 있는 미국에서는 최근 중국의 전기차 굴기를 방관하다가는 순식간에 미래 자동차 시대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을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 섞인 전망에 부응하듯 최근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은 500만 원짜리 상하이주 에무링의 소형 전기차인 홍광 미니의 깜짝 선전이다. 지난 8월 1일 홍광 미니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3을 제치고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인민의 전기차로 등극했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신에너지 차 확대 정책과 지원 그리고 이미 세계적 수준에 다다른 중국의 배터리 생산력에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전기차를 비롯한 신에너지차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초 중국 국무원은 2025년까지 자국 내 판매 차량의 20%를 친환경차가 되도록 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하원위원회 보고서는 글로벌 전기차 업계는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생산과 개발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투자의 거의 절반은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강력한 배터리 제조 경쟁력이 이 같은 전기차 시장 확대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업계보다 한 발 앞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9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기준 톱5에 중국의 캐틀과 바이드가 포함됐다. 전기차 제조사 입장에서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은 시장 점유율 확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업계 싱크탱크인 미국의 미래에너지안보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142개의 전기차 배터리 메가팩토리 중 107개가 중국에 집중돼 있다. 물론 중국의 전기차 굴기를 마냥 희망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온 정부 주도의 지원이 향후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신에너지차 시장에 6,760억 위안이란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다. 이는 연구개발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된 지원도 포함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은 엔전기차 구입 보조금과 세금 면제 등의 형태로 이뤄졌다. 전략국제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정부 주도적 산업 정책이 이어진다면 중국 신에너지차 업계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제조사는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2020년 현재는 119개로 늘었다. 시컬은 생산자당 평균 생산 대수가 지속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미 많은 신에너지차 제조사들이 팬데믹 전부터 재정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중국의 전기차 업계의 기술 경쟁력은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을 뛰어넘기엔 부족하다. 레프트 리서치 대표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진짜 우위는 지적 재산이라면서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은 어느 업체도 테슬라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반도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이 없다고 밝혔다. 레프트 대표의 지적과 같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상당수가 기술과 노하우 면에 있어서 해외 파트너사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데다 목표 시장 역시 지나치게 중저가 시장 혹은 개발도상국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의 해외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세계 전체 판매량의 1.7%로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의 점유율에 한참 못 미쳤다. 또한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신에너지차 총 해외 수출 물량은 25만 4천 대로 이 중 80%가 방글라데시와 인도 등 남아시아에 판매됐다. 시컬은 보고서에서 니오를 비롯해 몇몇 제조사가 고급 전기차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테슬라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명품 자동차 브랜드들도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어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서 중국 현지 브랜드들의 입지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한화그룹이 니콜라의 사기 의혹에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투자를 주도해서다. 한화그룹 3세인 김동관 사장이 의욕적으로 투자해 엄청난 수익률을 거둔 데다 주력 사업인 태양광의 수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김동관 사장과 한화그룹은 이와 관련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니콜라의 주가는 한때 79.73달러까지 치솟았다가 4일 기준 18.88달러까지 하락했다. 니콜라는 수소 1회 충전으로 1920km를 갈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트럭을 생산하겠다는 발표로 주목받은 스타트업이다. 나스닥 상장과 함께 한때 포드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정도로 주목받았다. 니콜라는 지난 9월 핵심 기술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창업자 밀턴 트레버가 지난 9월 회사를 떠났고 지난달 30일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니콜라 지분을 취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사가 함께 만들기로 한 픽업트럭 배저 생산 계획도 무산되며 이에 투자한 한화그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로 인해 김동관 사장의 수소 전략이 첫 단추부터 난관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룹 사업 구도를 태양광과 수소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에는 당시 투자된 1억 달러의 비중도 컸기 때문이다. 투자 자금을 댄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은 니콜라 수소 충전소에 태양광 전력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등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한화솔루션도 수소 충전소에 태양광 모듈 등을 공급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됐다. 현재로서는 이런 계획들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호재가 악재로 변화했지만 김동관 사장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기존 핵심 사업들의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화그룹 포트폴리오의 핵심인 태양광과 석유화학 부문 성과가 뛰어났다. 한화솔루션의 올해 영업이익 예상액은 6,857억 원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3,783억 원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증권가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내년에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 판매 1위인 하나솔루션의 성장세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규제라는 소리를 들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니콜라 투자가 여전히 비용 대비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도 니콜라 사기 의혹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로 풀이된다. 하나그룹은 여전히 고수익을 유지 중이다. 김동관 사장 주도로 지난 2018년 11월 한화에너지와 하나종합화학이 5천만 달러씩 1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주당 가격이 4.5달러였기 때문이다. 매입한 주식 수가 2213만 주로 지난 4일 기준 주가로 계산하면 4억 1781만 달러다. 여전히 4배가 넘는 수익이다. 증권투자업계에서는 니콜라 사기 의혹이 하나그룹이 투자를 철회할 정도로 리스크가 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나그룹의 미래 경쟁력과 니콜라를 깊게 연관짓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동관 사장이 있는 하나솔루션의 주가 상승은 니콜라보다는 태양광 기대감의 영향을 더 깊게 받았다고 평가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위원은 니콜라가 의혹이 있지만 합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니콜라와 상관없이 하나가 수소 관련 비즈니스를 집중적으로 할 거라서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니콜라 투자의 경우 주가 상승의 단기 이슈였고 하나솔루션 주가 상승은 태양광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니콜라가 하나솔루션 주가의 결정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 애플이 내년 초에 인텔의 가장 빠른 CPU를 능가하는 칩을 생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의 칩 개발자들은 M1 칩을 이을 차기 CPU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애플은 내년 봄과 가을에 하나씩 모두 2종의 CPU를 선보인다. 애플은 자사의 고급 사양 컴퓨터에 자체 개발한 CPU를 넣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인텔 칩이 쓰였다. 애플은 올해 선보인 M1 칩을 맥북 가운데 저사양에 탑재했다. 애플이 새로운 CPU를 탑재할 제품에는 저사양 맥북뿐 아니라 고급 사양 아이맥 데스크톱과 새로운 맥 프로 워크스테이션도 들어있다. 블룸버그는 내년 가을까지 2종의 칩을 개발한다는 애플의 로드맵은 인텔에서 독립해 자신들의 데스크톱 등의 자체 CPU를 탑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애플의 로드맵이 전해지면서 이날 인텔의 주가는 3% 넘게 하락했다. 인텔의 매출 가운데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남짓이지만 상징성이 강하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죽스의 맞춤형 로보택시가 7일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죽스는 아마존이 지난 6월 인수했으며 오는 14일 주문형 로보택시 디자인을 공식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죽스는 기존 자동차에 관한 모든 통념을 내려놓고 로보택시 전용 차량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웨이모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 자율주행 차량을 개조했다. 또 GM 크루즈는 변형한 볼트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외관상 죽스와 비슷한 자율주행 차량을 공개했다. 죽스는 현재 로보택시 전용 차량을 개발하면서 기존에 개조했던 표준 자율주행 차량에서 도로 주행을 시험하고 있다. 죽스는 이전에 로보택시 디자인 계획에 대해 암시를 한 적이 있다. 디자인상 차량은 앞뒤로 쉽게 이동하기 위해 좌우 앞뒤로 대칭을 이뤘다. 운전자는 차량 타이어 4개를 각각 독립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 기본적인 로보택시 디자인은 차량 중앙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 차량 승객끼리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정면 좌석으로 구성된다. 죽스 로보택시에는 라이다 8개가 들었다. 기존 자동차와 달리 운전석이 튀어나온 편이라 더 나은 시야를 제공하며 사각지대 없이 차량 옆면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차량 인근 보행자 승객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죽스 로보택시는 서서 탈 만큼 크지는 않으며 고속도로 주행용이 아닌 도시 운행용으로 설계됐다. 제시 레빈스는 죽스 공동창업자 겸 최고 기술 책임자는 지난해 맞춤 차량 제작이라는 힘든 길을 걷게 된 이유를 몇 가지 공개했다. 그는 그 이유 중 첫 번째로 센서 배치를 자유자재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퇴출당한 공동창업자 팀 켄틀리 클레이는 승차자 편의와 제조의 용이성으로 인해 대칭 설계를 중시했다. 레빈슨이 설계한 자율주행 차량은 앞뒤 개념이 없어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처럼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없다.
앞뒤 구분 없이 대칭을 이룬 자동차가 혁신을 불러일으킬지는 한동안 지켜봐야 한다. 죽스는 이 로보택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큰 비용이 들었고 올해 초에는 결국 돈이 바닥나기에 이르렀다. 아마존이 죽스를 인수할 당시 일각에서는 아마존이 대규모 물류 사업을 위한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죽스를 매입했다고 가정했으나 아마존은 로보택시 사업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델타 항공은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뉴욕과 시애틀 내 위치한 대규모 물류 창고, 및 냉각 시설과 의약품 수송 관련 인증을 받은 세계 45곳 공항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각지에 코로나19 백신을 운송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에어프랑스 KLM 마르티네르 카고와 버진, 애틀랜틱 카고 간 협력을 통해 확장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욱 매끄럽고 믿을 수 있는 글로벌 운송 체계를 마련했다. 델타 화물 부사장 롭 월폴은 백신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백신 수송 역량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인류의 델타 항공은 이미 수개월 전 백신 TF팀을 구성하여 의료 및 제약 전문가와 함께 백신 수송을 위한 절차를 파악하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솔루션을 구축해왔다. 올해 여름과 가을의 시험 단계의 백신을 성공적으로 수송함으로써 운송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제 전 세계 각지에 완성된 백신을 운송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델타 항공은 백신 운송 관련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민간항공수송협회로부터 국제표준 인증을 인증받은 최초 미국 여객 항공사로 특정 온도를 유지해 백신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4가지 방안의 의약품 특수 운송 옵션을 미리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